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할 때마다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금융 분야에서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금융업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 활동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산업 중 하나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은행, 투자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훨씬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가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언행과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거 당시에는 그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빠르게 확정되면서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가져올 정책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만큼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에 상장된 투자은행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은행들의 주가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급등했습니다. 이는 금융산업에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얼마나 빠르게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은 각종 규제에 따라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고 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은행의 대출 시장입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고 이는 결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이 바로 IPO 시장입니다. IPO 시장이란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금융 환경이 안정적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금융 환경이 긍정적으로 조성될수록 기업들은 IPO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들 역시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IPO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IPO 시장은 중요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IPO는 기업이 상장하면서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만약 상장 후 기업의 성장성이 높아진다면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O 시장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IPO 시장이 활발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낮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IPO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도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을 경우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며 이에 따라 IPO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저금리 환경에서는 예금이나 채권보다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낮은 금리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IPO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월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IPO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규제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더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IPO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PO 시장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 기회를 모색하게 되고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금융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IPO 시장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규제 완화가 실제로 IPO 시장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를 살펴보면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와 관련된 이민자 추방 정책, 중국과 한국과의 무역 규제 정책 등 여러 사안을 한 번에 추진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 역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그의 협상 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협상가가 아니라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전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 역시 한 번에 모든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앞으로의 금융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과 프라이빗 캐피탈 회사들의 금융 지원, 즉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장 준비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스펙이나 직접 상장 방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방식과는 다르게 자금 조달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을 지속하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며 투자자들이 신생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융 환경에서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IPO 프리미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추가적인 프리미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즉,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IPO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신규 상장 기업들은 더욱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은 과거 IPO를 진행했던 기업들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 기업은 수익성이 뛰어납니다. 과거에는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가 초기 단계에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IPO를 앞둔 기업들이 이미 견고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PO를 진행하는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기업들은 꾸준한 매출 증가와 사업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기업들은 내부 관리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IP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후 이를 성장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의 기업들은 IPO 이전부터 체계적인 경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기업들은 IPO 시점을 다소 미루면서도 장기간 탄탄한 운영을 유지하며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빠른 IPO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10년 가까이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한 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IPO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 금융 규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바젤3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젤3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적인 은행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규제는 국제은행 감독기구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개발했으며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젤3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안정성 강화.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여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향상되며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2. 대출 기준 강화. 은행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대출 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은행의 수익성 감소 가능성. 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자본이 증가하면서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젤3는 금융 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서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바젤3 관련 금융 정책을 추진하던 주요 인사가 사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해당 정책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 책임자의 방향성에 따라 바젤3의 적용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금융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인물로 미셸 보우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로 바젤3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미셸 보우먼은 2018년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특히 지역은행과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형은행과 달리 중소형 은행들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받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젤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규제는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대출을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중소형 은행들은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셸 보우먼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바젤3 규제를 지역 및 중소형 은행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금융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해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셸 보우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선거운동을 할 당시 FOMC에서 모든 의원들이 금리를 마이너스 0.5% 인하하는 것에 찬성했던 반면 미셸 보우먼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0.25%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정이 트럼프와의 관계 때문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를 돕기 위한 의도였거나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을 조정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낮은 금리와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미셸 보우먼이 바젤3를 담당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규제 완화 기조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가에서는 미셸 보우먼이 바젤3를 담당하게 될 경우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발맞춰 금융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IPO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의 대출이 쉬워질 경우 IPO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IPO 기업들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셸 보우먼이 중소형 은행을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스타트업이나 성장 기업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IPO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가에서는 미셸 보우먼이 바젤3 담당자로 임명될 경우 IPO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와 미셸 보우먼의 정책 방향이 맞물리면서 IPO 시장은 새로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